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마를린 컨피그레이션에서 트라이믹 모터 드라이버인 TMC 계열의 모터 드라이버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준비물로 이렇게 보드하고 모터 드라이버들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TMC 2209,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준비했어요. TMC 계열의 TMC 2225. 최신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성비가 넘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애입니다. 그 소음이 많이 나는 우리 A4988. 이 녀석하고 이제 사촌지간인데 DRV8825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모터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를 장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핀을 잘못 꽂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2209 TMC 2208의 이제 다음 버전으로 이렇게 스톨가드 기능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바깥쪽에 있는 이 핀이 이제 스톨가드고, 얘를 이용해서 센서리스 호밍이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굽혀놓은 이유는 센서리스 호밍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저브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보드에 이렇게 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KR 1.4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1.3, 1.4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여기다 꽂게 되면은 신호가 연결이 돼서 이쪽에 있는 엔드 스탑까지 이렇게 아마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나오는 요 핀이 여기 이제 할당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안 돼 있는 보드가 뭐가 있냐면은 모터 드라이버 9개 달 수 있는 그 멜로우에서 나오는 플라이 4074인가? 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센서리스 호밍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요, 얘를 잘라내면은 안 되고, 우리 그 아두이노에서 쓰는 그 와이어 점퍼 라인 있잖아요. 뭐 한 100개 800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엔드스탑에다가 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센서리스 호밍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센서리스 호밍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인쇄가 중간에 중단이 돼가지고 파워로스 리커버리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시작할 때 이 센서리스 호밍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 엔드스탑 위치를 못 잡을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을 때 얘네가 원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출력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우선은 중간에 만약에 멈춰버리면 기본적으로 베드 온도가 떨어질 테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모든 3D 프린터를 자작을 할 때 센서리스 호밍을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이 센서리스 호밍을 사용을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UART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UART가 뭐냐? 이 메인보드하고 모터 드라이버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라인이 별도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모터 드라이버 보면은 TMC 계열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ART라고 보이시죠? 요 라인 요것하고 요쪽에 있는 두 개를 웰딩이라고 하죠. 납땜을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이어링을 해가지고 이 메인보드에 있는 데다가 꽂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UART를 지원을 합니다. 이 점퍼 스위치 하나로.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32비트 보드 같은 경우는 UART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점퍼링을 하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예전에 뭐 사용했던 뭐 MKS 젠이나 이런 8비트 보드는 별도로 와이어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점퍼만 꽂으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FISATC F6도 마찬가지로 얘도 UART를 지원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센서리스 호밍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보드가 버그가 있나 봐요. 근데 왜 계속 만들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2주 동안 삽질했던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얘 하드웨어적인 버그 때문에 이 Y축만 UART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좀 구글링 해보니까 얘네 업체에서 버그다, 그럼 해결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리비전 해가지고 우리가 1.4를 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뭐야, 나의 2주는 어떻게 된 거야, 막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산으로 갔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터 드라이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핀을 보여드린 이유는, 2209 같은 경우는 얘를 뒤집어 꽂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쪽에 이렇게 디아그 핀이 있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TMC 2225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얘는 없어요. 그냥 UART만 지원하는 거죠. 또 2208
얘네도 그래요. 근데 또 요즘에 나오는 보드들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보드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바닥을 보세요. 위나 바닥을 보면은 지금 핀 이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EN이라고 보이시죠? 이네이블. 얘가 이네이블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또 꺼내서 봐야 돼. 어느 쪽이 이네이블이냐? 그러면은 요렇게 방향을 TMC 209로 해가지고 보면 아, 요쪽이 방향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25라고 하는 모터 드라이버,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핀이 있고요. 그리고 핀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딱 보니까 요렇게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배치를 좀 해놓고요.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EN이 이쪽에 있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놔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VREF라고 하는 전압 설정하는 값이 있거든요. 그 가변 저항이 있는데요. 이 가변 저항의 위치가 달라요. 뭐만 다르냐? 4988만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친구 어디에 있죠? 이쪽에 있죠. 얘도 여기 있죠. 그다음에 얘도 여기 있는데 얘만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메인보드도 바닥을 보시면은 이렇게 핀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네이블이 어디 있나 보자. 그러면 이쪽에 있네요. 요 위쪽에. 아, 그러면 이쪽이 이네이블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싹 뒤집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대로 꽂아주면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쓰는 것처럼 TMC 209를 쓰는 게 좋겠다. 이 TMC라고 하는 거는 트라이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모터 드라이버 칩이고요. 얘네는 독일 회사고 이 모터 드라이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스텔스 촉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텔스가 뭐죠? 은밀하게 들어가다, 침투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촉은 이 신호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8825나 4988 같은 모터한테 신호를 보낼 때 약간 좀 거친가 봐요, 보내는 신호가. 그래서 모터가 그 신호들을 받을 때 어떤 그 저항이나 아니면은 전류적인 그 문제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텔스 촉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나온 게 이제 TMC 계열의 이런 모터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뭐 가격은 뭐 저는 BTT 걸 쓰지 않습니다. 이제 BTT에서도 나오고 MKS도 나오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FISETC에서도 모터 드라이버를 똑같은 걸 다 만드는데요. MKS께 좀 저렴해요. 근데 메인 칩은 프라이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가격 차이가 거의 1.5배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EO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약간 버그가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펌웨어 이렇게 플래싱하고 나면은 스텝이 반쪽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점퍼를 설정해 줘야 되는, 제가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 F6 보드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작을 했어요. 제가 이 보드로 펌웨어 처음에 설정했을 때랑 자꾸 플래싱할 때마다 이 스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메인보드에 있는 점퍼를 설정해서 해결은 했습니다. 그런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 2,000원 정도 해요. 개당 2,000원. 그리고 얘는 5,000원. 저는 이제 대량 구매해가지고 약 4,000원 정도에 구매하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한 400원, 얘는 한 300원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딱 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뒷광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돈 내고 다 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데 꺼리낌이 없어요. 좀 줘봐 좀. 뒷광고 해줄게. 이 꽂을 때 제가 처음 3D 프린터를 받았을 때, 처음 샀을 때 엔더 5 플러스였어요. 근데 걔가 이제 무선 보드가 없는 이 4988,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메인보드였는데 소음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약간 긴 구조로 돼 있어서 저는 끝방에서 이제 칩거하고 있거든요. 3D 프린터를 거기다 놓고 인쇄를 걸고 자는데 거실까지 약 한 15m 정도가 돼요. 거기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막 방바닥이 울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선 보드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장착을 했어요. 여튼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요거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이걸 뒤집어 꽂아가지고 보드를 한 4-5개 태워 먹었거든요. 진짜 이 점퍼 설정하다 보면 넣었다 뺐다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뒤집어 꽂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드도 타고 얘도 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계기는 그 몇 개 태워 먹은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은 태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됐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3D 프린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이제 점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그리고 이 BTT에서 나온 1.4 보드, 1.3 보드는 점퍼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익스트루더 1, 2에 있는 요게 기본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보드는 여기에 나오는 SPI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UART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얘는 SPI를 이렇게 기본 값으로 해서 점퍼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빼줘야 돼요. 제가 지금 2130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2130이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얘가 전류 값이 좀 약하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빼는 방법은 이렇게 니퍼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 니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심 조절을 잘해야지. 이 중간에 이거 뚝 끊어 먹으면 좀 손해니까. 이것도 찾으려면 없어. 버릴 때는 잘 버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모두 빼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요. 저는 이제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이게 지금 총 3번째 영상이에요.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똑같은 걸 찍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꾸 NG가 나고 자꾸 제가 뭔가 실수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X축 같은 경우는 UART, 즉 TMC 모터 드라이버를 꽂기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DRV882호를 꽂기 위한 점퍼링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우리 스텝 DIR. 나는 UART고 SPI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무소음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핀이 아래쪽이 빨강이고 위쪽 2개가 검은색이에요. 잘 보이시죠? 여기 검은색이고 아래 2개가 빨강이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스텝 DIR은 이 빨강하고 까망을 이렇게 4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SKR 1.4는 그 매뉴얼에 보니까 요 4번째 있는 곳을 꼭 꽂아라 그러더라고요. 얘가 리셋하고 슬립 DB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빼면은 모터 드라이버가 돌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소음이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근데 센서리스 호밍이고 UART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882호나 4988은 이 통신 핀이 없기 때문에 UART나 S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TMC만 우리가 가능해요. TMC 2209, 2208, 225 얘네들만 UART를 지원을 하고, SPI를 위한 게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DIR 그냥 기본 값이 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얘네 매뉴얼들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면 되냐?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기터브에 들어가 보시면 얘네 보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우리 기터브의 비트리텍에 들어가셔서 레포지터리에서 쭉 보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SKR V1.3 있죠? 얘네가 다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들어가 보면은 1.4가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놔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를 받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이 보드 사용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뭐,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텝 DIR 모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까망하고 빨강하고 해가지고 MS 1, 2, 3, 그 다음에 리셋하고 슬립을 꽂아라. 4988하고 882호는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나 봐요. 모터 드라이버 자체에. 그래서 얘도 같이 꽂아줘라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스텝에 해당하는 이 점퍼 스위치 설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에서는 16분주를 사용합니다. 16분의 1. 그러니까 신호를 한번 줄 때 16개로 쪼개서 보내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16조각의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882호는 32분주까지 지원을 해요. 최대. 저는 아직 32분주까지 해보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올려주신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터에 보내는 신호가 작아지고, 그래서 모터의 힘이 떨어진다. 내가 뭐 분주를 요거를 좀 더 쪼개면은 정밀하게 나오고 출력물이 좋아지겠지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선지자분들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16분주나 32분주나 품질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터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6분주로 그냥 갈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8825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에서는 우리가 MS라고 이야기하고
이 882호는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드에 여기 보시면 16분주에 보면은 얘가 MS1, 2, 3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핀에다가 제가 꽂아준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H가 우리가 점퍼링이 꽂아지는 거고 로우가 빼는 거예요.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은 우리 이제 TMC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TMC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꽂아주시면은 UART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UART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메인보드랑 모터 드라이버랑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을 하게 됨으로 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동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CPU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모터에다가 야, 너 16번 돌아. 그랬는데 얘가 14번만 돌았어. 그죠? 이런 거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떤 또 저는 이게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분께서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마를린 펌웨어에서는 얘네가 통신은 하는데 모터 드라이버의 상태를 CPU가 받지는 않는다. 만약에 걔까지 이렇게 받게 되면 얘네가 우리가 탈조가 난 거나 이런 것도 보정해 줄 수 있는데 말린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다. 단순히 통신만 해준다. 그리고 제가 이 UART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스톨가드, 바로 센서리스 호밍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좀 전에 이 가변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변 저항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그래서 전류값을 전류인지 전압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테스터기로 찍을 때 전압 쪽으로 놓고 설정을 보통 하거든요. 그럼 전압 쪽으로 놓고 하는 거 보면은 전압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위에 보시면 VREF 값 설정하는 이런 모터 스펙에 해당하는 것과 이게 공식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다 모르고요. 네, 몰라요. 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좀 다른 영상들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올려주신 영상들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걸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산수를 못해서. 그래서 저는 육감을 믿습니다. 육감을 믿어서 이 모터 드라이버 값을 설정을 할 때는 모터의 발열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MC 드라이버는 기본 값이 약 1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약 800 정도가 되고요. 이 모터 크기마다 좀 값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설정을 해보긴 할 텐데 모터 크기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약간 높죠. 얘가 아마 48mm고요. 얘가 33mm일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스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 제조사에 가면 스펙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서 공식을 때려 넣으면 그 값이 나온다 하는데 저는 우선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용 800에서 1200 정도의 값을 주고 얘네를 모터를 한번 인쇄를 해봐요. 그러면 이 모터 발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수준에 맞게 얘네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은 값은 이 48mm짜리 같은 경우는 약 1000.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8mm짜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게 축 구동에 씁니다. XY 지축에 쓰고요. 이게 34mm짜리 좀 작은 거는 익스트루더.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결식으로 할 경우에는 모터 드라이버가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좀 작은 거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얘네는 약 800에서 1200. 얘네는 익스트루더는 약 500에서 600 정도 값을 주면은 적당하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값들을 펌웨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UART의 하나의 또 기능이 됩니다.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UART를 씀으로 해가지고 이점들이 쭉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선은 무소음이라는 거, 스터스 스톱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UART와 SPI를 이용을 해서 이 센서리스 호밍과 VREF 값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직감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린 펌웨어에서 값을 변경하고 모터에 손을 대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펌웨어에서도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똑같은 값을 어디에도 여기에 나오는 이 가변 저항에도 똑같이 그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절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터 드라이버를 한번 꽂아 줄게요. 우선은 첫 번째 TMC209 꽂아 주겠습니다. 이거 잘못 꽂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색깔에 맞추셔야 되고 이네이블이 이쪽이었죠. 위쪽이었으니까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고요. 꼭 여기에 이네이블 방향과 이걸 꼭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방향이 같았어요. 이거 뒤집어 꽂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4988은 얘가 모터 드라이버 이 가변 저항 위치가 반대로 돼 있었죠. 그리고 끝에도 하나 꽂아 볼까 봐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네, 225 이 친구도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근데 꽂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럴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얘를 한 칸 밀려서 꽂는 거야 이렇게. 예? 정확하게 꽂아줘야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어둡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얘를 뒤에 한 칸을 밀려서 꽂는 거죠. 핀이. 이래도 탑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꾹 눌러서 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